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인위적인 온실 기체의 증가로 인해서 미래의 태풍을 포함한 열대 저기압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센터에서 수행한 초고해상도 풀리 커플드 모형의 실험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열대 저기압이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 지구상의 그런 기상재해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기상재해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이렇게 태풍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태풍을 포함한 열대 저기압이 미래에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이용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 글로벌 워밍 실험인데, 쉽게 말해서 AGCM만을 이용한 실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SST 바운더리 컨디션이 관측된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대기와 해양 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시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기후 모델을 이용한 것인데, 이 지역기후 모델 같은 경우는 저해상도 모형의 결과가 이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메인 사이즈를 얼마로 설정하는지, 그리고 이 바운더리 컨디션에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추구하는 것은 이제 풀리 커플드 글로벌 얼스 시스템 모델의 고해상도 모형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는 계산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또 계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과 어펄 오션과의 그런 상호작용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모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반면에 커플드 모형 자체에서도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어스가 다시 태풍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관측된 기술이 워낙 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TC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아시메트릭 스트럭처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풍 중심으로부터 이 최대 풍속이 나타나는 지역까지 보통은 그 반경이 5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일부 태풍의 경우는 50km 더 좁은 영역에서 위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태풍의 구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기의 레졸루션이 50km보다는 훨씬 더 고해상도의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 모형뿐만이 아니라 해양의 모델의 레졸루션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 버티컬 믹싱에 의해서 이 상층의 해수면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콜드 웨이크 효과라고 부르는데, 냉각 효과라고 부르는데, 한 번씩 이렇게 이 SST의 감소가 약 5도에서 마이너스 10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해수면 온도가 이 태풍의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대기 해양의 상호작용 또한 이 해양의 레졸루션이 높을수록 훨씬 더 잘 모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초고해상도 모형을 CESM 모형을 활용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대기의 레졸루션이 25km, 해양의 레졸루션이 10km에 해당하는 굉장히 전례 없던 고해상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총 3가지의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현재 기후로 픽스시킨 실험,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를 배증시킨 실험, 세 번째는 내배증시킨 실험입니다. 각각의 실험은 워낙 고해상도 모형 자체가 이제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현재 기후 실험의 경우에는 엔카에서 이미 수행한 그런 실험 결과를 이니셜 컨디션으로 처방을 해서 140년간을 인테그레이션 되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증 실험과 4배증 실험의 경우에는 현재 기후 실험에서 71년째의 브랜치런을 통해서 각각 100년씩 런이 수행되었습니다. 태풍 분석을 위해서는 마지막 20년간의 자료만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실험은 IBS 슈퍼컴퓨터인 알레프에서 약 13개월에 걸쳐서 인테그레이션 된 것입니다. 이 레졸루션이 얼마나 고해상도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CBIP6에 참여한 모형들의 대기 그리고 해양의 레졸루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해양의 레졸루션은 가장 높은 레졸루션이 약 25km, 그리고 대기의 레졸루션 중 가장 높은 것이 100km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해상도 모형만을 모아둔 CBIP6의 하이레스 밉이라는 다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도 가장 높은 대기의 레졸루션이 25km, 그리고 해양의 레졸루션은 10km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서 수행한 이 CESM 실험도 지금까지 수행된 고해상도 시뮬레이션 중에서 가장 높은 이 레졸루션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무비는 데일리 서피스 템퍼러처와 10m 윈드 스피드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수면 온도의 경우는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 지역에서 메조스케일 ADA 활동들이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게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경우에는 그 중심에 눈이 뚜렷하게 있고 지나가고 나서 이 태풍의 트랙을 따라서 길게 이렇게 콜드 웨이크의 트랙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저희 모형 결과가 태풍의 구조와 대기 해양의 상호작용을 잘 모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 논문에서 저희가 가졌던 질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제너럴하게 그린하우스 워밍의 효과가 이렇게 고해상도 모형을 사용했을 경우에 TC의 발생 빈도에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존 연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해상도 모형의 장점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해양의 레졸루션이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이기 때문에 TC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며 또 이것이 TC 자체의 변화 때문인지 또는 해양의 컨디션의 변화 때문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 대책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육지로 상륙하는 태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육지로 상륙하는 태풍은 미래에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논문을 분석하였습니다. 태풍 자체는 사실은 이 디텍션하고 트래킹하는 방법에 굉장히 센서티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엔카 계열의 모형에서 썼던 그런 디텍션 방법을 그대로 굉장히 비슷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이제 Sea-level pressure anomaly, 10m wind speed, 그리고 relative volticity 등을 사용하였고 전부 6시간 간격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관측에서의 태풍 트랙과 이제 현재 기후에서 시뮬레이션된 태풍 트랙과 제네시스 로케이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현재 기후에서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관측과 굉장히 유사하게 이 웨스턴 노스 퍼시픽 그리고 사우스 인디안 오션, 사우스 퍼시픽 오션 등지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모의하고 그 트랙 또한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모형들이 그렇듯이 이 아틀란틱에서의 허리케인 활동은 굉장히 언더에스티메이트하는 단점이 있었고 또 이 센트럴 트로피컬 퍼시픽 지역에서도 ITCG가 너무 오버에스티메이션 되기 때문에 이 활동이 조금 더 많이 모의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시면 관측과 유사하게 이 1년에 발생하는 태풍이라든지 이 태풍이 지속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동하는 거리, 그리고 이동하는 속도, 윈드 스피드 등을 관측과 유사하게 잘 맞추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맥시멈 윈드 스피드의 경우는 언더에스티메이트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그림은 미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관측에서 태풍 각 그리드 박스당 태풍 덴시티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의 두 그림은 이제 이산화탄소 배증 실험과 4배증 실험에서 덴시티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2배증 실험에서 보시면 이 태풍의 발생 빈도가 특히 인도양에서 그리고 적도 지역을 따라서 크게 감소하고 또 고위도로 갈수록 조금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트로픽스 자체의 아열대와 관련돼 있고 이 헤들리 서큘레이션이 조금 더 포워드 익스펜션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4배증 실험에서 보시면 이러한 감소가 훨씬 더 뚜렷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 전반적인 모든 적도와 아열대 지역에서 태풍의 감소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어느 정도 이 관측된 트렌드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이 인도양 지역과 웨스턴 퍼시픽 지역에서의 감소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는 어쩌면 관측에서도 이 글로벌 워밍의 효과가 이미 발생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증 실험과 내배증 실험에서 태풍의 발생 빈도는 약 7% 그리고 32%씩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라지 스케일한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쪽에 보시는 그림은 태풍의 발생 빈도의 그러니까 위도별 그런 PDF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실선에서 보시는 이 태풍의
빈도수 변화를 보시면 약 위도 10도, 북위 10도에서 남이 10도 이 즈음에서 가장 큰 감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소하는 지역이 700헥토파스칼의 상대 습도 감소와 그리고 네거티브 오메가니까 어벌드 모션의 감소와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는 그림은 여름철 각 여름 방부에서 매스 스트림 펑션의 이 민장과 쉐이딩으로 나타낸 것은 아노말리 장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아열대 지역에서 각각 헤들리 서큘레이션의 라이징 브랜치에서 반대되는 사인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태풍의 발생 빈도 감소가 여름철 헤들리 서큘레이션의 라이징 브랜치에서의 순환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태풍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TC에 의해 발생한 콜드 웨이크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SST 미니멈 값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 5일 이내의 최소 값으로 정의를 했고 이때 SST 아노말리는 이전 14일간의 평균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렇게 콜드 웨이크의 글로벌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콜드 웨이크 자체는 태풍이 이동하는 속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를 느리게 움직이는 태풍과 느리게 움직이는 열대 저기압과 빠르게 움직이는 열대 저기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태풍에 의한 해양의 냉각 효과는 느리게 움직이는 태풍에 의해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약 25도, 남이 2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규모를 보시면 약 마이너스 5도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10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존의 많은 모형들이 해양의 레졸루션을 약 100km 정도의 레졸루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모형의 결과에서는 최대의 쿨링이 약 1도에서 2도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교를 하면 저희 모형에서는 굉장히 강한 쿨링을 모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얼리스틱한지를 보기 위해서 몇 가지 태풍에 의해서 발생한 이 최대의 쿨링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 트로피컬 사이클론에 의해서 이제 쿨링이 발생했을 때 약 마이너스 8도, 마이너스 7도, 그리고 많게는 마이너스 10도가 넘을 정도로 이제 냉각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관측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이런 결론을 통해서 저희 모델에서 시뮬레이션한 태풍에 의한 냉각 효과가 관측과는 어느 정도 유사한 매그니튜드로 비교할 만큼 림 시뮬레이션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냉각 효과가 미래에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1년 동안 annually accumulated 된 SST 쿨링을 글로벌하게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는 그림은 미래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전월 평균된 그런 SST 쿨링을 나타내는 것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현재 기후에 대비해서 미래 기후에서 특히 이제 남반구만 보시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해양에 의한 쿨링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는 이 이산화탄소 2배증 실험에서는 증가하고 4배증 실험에서는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그 TC 자체의 발생 빈도 변화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해양의 냉각 효과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TC 자체의 발생 빈도 변화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는 확실히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풍 자체의 변화 이외에 어퍼 오션의 그런 열적인 상태에 의해서 어느 정도 냉각 효과의 변화가 일어날지는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혼합층의 깊이 그리고 오른쪽은 해양의 서피스와 그리고 100m의 깊이에서의 온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믹스드 레이어 그러니까 혼합층의 깊이가 얇으면 얇을수록 그리고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한번 똑같은 윈드 폴싱에 의한 그런 믹싱 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정한 두 지역, 예를 들어서 웨스턴 노스 퍼시픽의 지역에는 같은 폴싱에 의해서 해양이 조금 더 콜드 웨이크가 강하게 일어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이 남인도양의 경우에는 조금 더 약하게 일어나는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양의 컨디션 자체가 실제 각각의 TC의 콜드 웨이크에 영향을 미쳤다면 각 개개의 TC에 의한 그런 콜드 웨이크 자체의
평균적인 특징이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콜드 웨이크 전체의 그런 PDF의 변화를 찾지를 못했고, 즉 결론을 내리기로는 해양의 냉각 효과의 변화는 TC 자체의 빈도수의 변화 때문이지 해양의 어퍼 오션 컨디션 때문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육지로 상륙하는 태풍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관측에서 상륙하는 포인트를 그린 것이고요. 아무래도 고해상도 모형이다 보니 작은 섬들에서 상륙하는 것까지 굉장히 잘 모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다가스카르라든지 이 마리타임 컨티넨츠에 있는 그런 섬들이라든지 하와이를 포함한 다양한 섬들에서도 이렇게 상륙하는 그런 태풍을 잘 디텍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로 표현한 것들이 이 100km 이내의 평균한 프리스피테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후에 대비해서 미래로 갈수록 훨씬 더 태풍에 의한 강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바플러스로 그려보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래의 이산화탄소 배증 실험에서는 윈드 스피드가 2% 그리고 4배증 실험에서는 6.1% 증가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강수량의 경우는 이제 1도 증가당 퍼센트를 살펴보았을 때 2배증 실험에서는 7.7% 그리고 4배증 실험에서는 9.5% 증가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온도 변화당 퍼센트의 증가는 우리가 클라시우스 클라페론 이퀘이션에서 이 예상했던 7%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인데요. 이 말은 태풍의 강수 변화가 그 주변의 인바이러먼털한 그런 워터 베이퍼 자체의 증가와 또 TC 자체의 인텐시티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보시는 그림은 각 TC의 카테고리당 발생 빈도의 변화인데, 보시다시피 트로피컬 스톰과 카테고리 2까지는 미래로 갈수록 발생 빈도가 굉장히 강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테고리 3보다 훨씬 큰 강한 태풍의 경우에는 이 2배증 실험에서는 50% 이상 증가를 하고 4배증 실험에서는 이것보다는 조금 세츄레이션 된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산화탄소가 높은 상태에서 강한 태풍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태풍의 발생 빈도는 감소하겠지만 한번 발생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 강한 윈드 스피드와 훨씬 더 많은 강수량을 내리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수행한 초고해상도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사실 지금 현재 전 지구의 고해상도 시뮬레이션 중에서 전 지구 시뮬레이션 중에서 가장 고해상도 시뮬레이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이 이산화탄소의 배증과 다배증 효과에 의해서 트로피컬 사이클론의 발생 빈도가 각각 7%, 32%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이 조금 더 라지 스케일 서큘레이션인 여름철 헤들리 서큘레이션의 라이징 브랜치에서 순환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이것이 곧 콜드 웨이크, TC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해양의 냉각 효과의 약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지 지역으로 상륙하는 강수량의 경우는 각각 7%, 9.5% 감소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는 사실은 이제 IPCC 리포트에서 했던 IPCC 리포트나 조금 더 저해상도 모형에 의한 결과보다는 조금 작은 수치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결론이 해양의 냉각 효과나 또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모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최근에 승인이 되었고요. 곧 출판이 될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